10월 22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우선 독해청의 공통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청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독해까지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직전 10월 8일 청해부터 보면 4번 wouldn't miss it, 너 공연은 당연히 가야지 라는 문제는 작년 7월 17일 15번과 유사했고요. 5번 stuffy ventilation, 답답하니까 환기 좀 하자 라던 문제는 2월 13일 9번의 표현까지 동일하게 출제됐었고요. 11번 첫 출근 환영 인사를 하는 대화는 5월 14일 11번, 4월 16일 21번, 4월 2일 11번, 2월 26일 11번, 이렇게 올해만 5번이나 동일하게 출제됐었습니다. 다음 14번 tag along, 공연 볼 때 껴도 되냐? 라던 질문은 7월 16일 8번, 산책할 때 껴도 되냐? 라는 문제와 유사했고요. 18번 personal best, 마라톤 개인 최고 기록에 대한 문제는 9월 17일 16번, 작년 9월 4일 16번의 표현까지 동일하게 출제됐었습니다. 20번 layoff, 정리해고 돼도 너는 안 잘릴 거다 라던 문제는 8월 20일 22번과 유사했고요. 22번 승진시켜줘서 이직 안 했다 라던 문제는 9월 24일 29번, 2월 26일 30번, 이렇게 승진 여부만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출제됐었습니다. 또 독해는 10번 granted, 너 추천이 좋긴 한데 예산 바뀌다 라던 연결어 문제는 8월 20일 10번에 거의 동일한 구조로 출제됐었고요. 15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거다 라던 회사 발표는 9월 24일 4번과 유사했고요. 또 17번의 모집 공고글은 9월 24일 17번, 9월 17일 19번, 2월 13일 17번, 작년 10월 2일 17번, 이렇게 코렉트 쉬운 문항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9월 24일 청해부터 보면 5번 눈이 와서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했다 라던 문제는 9월 3일 7번, 8월 20일 30번, 4월 2일 29번, 이렇게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12번 밤새서 발표 준비했는데 미뤄졌다 라던 문제는 작년 7월 17일 25번, 밤새서 과제를 했는데 데드라인이 미뤄졌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2번 축구선수가 팀원들이랑 싸워서 명단 제외됐다 라던 문제는 9월 3일 26번, 어떤 선수가 코치랑 싸워서 방출됐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 10년 전에 졸업식 때 보고 이번에 처음 만났다 라던 대화는 3월 10일 12번, 10년 전 졸업식 때 보고 처음 본다 라고 거의 동일한 대화 내용으로 출제됐었고요. 다음 독해는 6번 인종 간 수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문제는 9월 3일 5번째 인지문, 인종별 다문화 메시지에 따른 성취도 차이에 대한 지문과 유사했고요. 21번 작년에 챔피언십에서 한 골 차이로 우승한 팀에 대한 문제는 직전 9월 17일 2번째 인지문, 한 골 차이로 결승 진출한 팀에 대한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 마라도나의 4번의 월드컵 경험에 대한 지문은 8월 6일 24번, 마라도나가 우승한 월드컵에 대한 문제와 유사했고요. 첫 번째 인지문 공항 라운지 이용 후기 지문은 작년 7월 17일 첫 번째 지문, 식당 이용 후기 지문과 유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의 어떤 구성이나 출제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문 선지, 탭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돌려 말하기에는 빈출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지문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탭스 문제들이지만 이 정답 여부는 좀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로 갈라지게끔 하려는 출제자분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 전까지는 당연하겠지만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들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해 가시고 시험 도중에 만약에 단어가 익숙한 선지와 단어가 매우 생소한 선지 두 개 중에 헷갈리신다면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확률일 뿐 무조건 쉬운 단어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겠고요. 다음 청해로 넘어와서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를 짚어드리면 우선 프로모션, 승진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10월 8일 22번 승진시켜줘서 이직 안 한다 라던 문제, 9월 17일 3번 내 이름 승진 명단에 올려볼까? 라던 문제, 9번 경영진 포지션 업무 시간 길어져도 관심 있냐? 라고 물어보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이 승진 관련 문제는 이 승진 결과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 각 대화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주요 포인트였고요. 또 발표나 보고서 제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재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13번, 외주업체 찾는 업무를 뭐부터 시작할지를 고민하던 대화. 19번, 보고서 내가 보고 아이디어 좀 줄까? 라고 제안하던 대화. 9월 24일 3번, 워크샵 위해서 좀 복사 좀 해줘 라고 지시하는 대화. 4번, 컨퍼런스 때 너 발표할 거야? 라고 물어보던 대화. 10번, 계약 해지한 고객한테 다시 제안해 볼지를 고민하는 대화. 12번, 밤샜는데 발표 미뤄져서 짜증난다 라던 대화. 26번, 제품 출시 일정 회의.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취업 해고 등 채용 관련된 소재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10번, 애널리스트 포지션 합격 확률에 대한 대화. 20번, 정리해고돼도 넌 괜찮을 거다 라고 위로하던 대화. 9월 24일 29번, 이직하면서 직책이 올라갔다 라던 대화. 9월 17일 14번, 경험은 없지만 긍정적인 지원자를 채용할지 말지 고민하던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딴 동료에 대한 대화, 주로 뒷담화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7번, 사표 제출하기도 전에 본인 퇴사한다고 이곳저곳에 소문내고 다니는 어떤 동료에 대한 뒷담화. 9월 17일 7번, 피드백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동료에 대한 대화. 10번, 여자친구를 찬 어떤 친구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실망했다 라던 대화.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자, 다음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는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된 소재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8일 23번, 시장이 예산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 다 그냥 표 받으려고 쇼하는 거다 라던 대화. 9월 24일 23번, 어떤 정치인이 공약은 많지만 실제 변화는 많이 못 시킬 거다 라던 대화. 9월 3일 23번, 시장이 재선 고려해서 세금 인상 정책을 철회했다 라던 대화. 최근 들어서는 메인 23번 자리에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관련 소재들은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고 대화 내용이 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어느 한쪽으로 구분되기 모호하게 중간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등등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파트 4, 5 코렉트 주로 33번 쉬운 문항에는 식당 서비스의 메뉴나 어떤 이벤트 공지글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8일 33번, 텔레뱅킹 음성 안내 공지. 34번, 미술 클래스를 소개하는 공지글. 9월 24일 33번, 식당의 아침 신메뉴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34번, 연 2회 진행하는 세일 행사의 품목 안내. 이렇게 최근 두 시험에는 변칙적으로 두 문제씩이나 출제됐었고요. 다음 9월 17일 33번, 인기 그룹과 콜라보한 함정판 버거 메뉴도 출제됐었습니다. 이렇게 메뉴 이벤트 공지글은 이 지문에 언급된 각 메뉴별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칭해서 푸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과 엮어서 낚시하려는 함정선지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4 인퍼 36번에는 어떤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8일 대기업 휴가 사용은 매니저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던 문제. 9월 24일 기본소득 제도는 오히려 프리랜서들의 임금을 낮출 거다 라던 문제. 9월 17일 예술가들이 상업활동도 어느 정도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 주장. 9월 3일 퇴근 후 소셜라이징 하는 문화가 불공정한 특혜를 줄 수 있다 라던 문제. 아무래도 인퍼 유형은 대놓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인데 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전제를 깔거나 어떤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퍼 유형의 주장 비판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주장하는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인퍼 유형이 디테일 유형이긴 하지만 지문 전체에 접점을 담은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는 우선 정답 선택지에 사용된 돌려 말하기가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됐지만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0월 8일 21번 In solar systems outer reach 태양계 외곽 쪽 구역이라는 표현이 within solar system 태양계 내에서 라는 식으로 반대말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돌려 말해줬고요. 27번 fifth 제5회 행사라는 표현을 had been held 4 times previously 이전에 총 4번 개최됐었다 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9월 24일 19번 laser vibration 레이저와 진동이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visual tactile cues 시각적, 촉각적 신호로 돌려 말해줬고요. 21번 solitary goal 한 골 차이 승부를 narrow margin 아슬아슬한 차이로 돌려 말해줬고요. 9월 17일 16번
syntax grammar라는 언어학 전문 용어들을 language like structure, 언어와 같은 구조라는 좀 제너럴한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34번, 소설이 대필이라는 논란을 particular claim, 소설에 대한 어떤 특정한 주장이라는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단순 동의어 매칭을 넘어서 이 선지에 포함된 내용이 지문과 일맥상통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연결어 유형에는 최근 들어서 점점 빈출 단어에 포함된 좀 특수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0월 8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모두 9월 17일 10번 indeed, 9월 3일 9번 ultimately, 8월 20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모두 8월 6일 9번 granted, 10번 hence, 두 문제 모두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 9번 subsequently, 10번 meanwhile, 두 문제 모두 6월 18일 10번 indeed, 5월 14일 10번 consequently, 4월 16일 10번 granted, 4월 2일 9번 moreover, 10번 indeed, 두 문제 모두. 심지어 이 중에 granted는 총 4번이나 출제됐었고요. 기존엔 however, likewise 같이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좀 더 방향이 좀 모호하고 고차원적인 연결어를 정답으로 많이 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까다로운 연결어를 학습하실 때는 여느 빈출 단어들처럼 실제 예문과 함께 학습하면서 어떤 구조를 잇는 역할을 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8일 21번 태양계 소행성 샘플 분석 내용, 9월 24일 19번 파킨슨병 보행 보조기구, 20번 산호 기후 변화에 따른 색깔 변화, 9월 17일 18번 사후에 더 활발해지는 유전자, 22번 생명 전구 물질 이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고요. 근데 탭스는 지문 소재와 상관없이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찬가지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들과 그에 해당되는 의미들끼리 서로 잘 매칭만 해서 푸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과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선지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의 쉬운 문항들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종종 출제되는데요. 10월 8일 빈칸 1번 나이 들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게 됐다 라던 경험담, 9월 24일 빈칸 2번 아이 없다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담, 메인 14번 눈에 잘 띄는 필명을 쓰고 블로그가 흥행한 경험담, 9월 17일 빈칸 2번 늦은 나이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습득한 경험담, 인퍼 23번 학창시절에 선생과 다른 정치 의견에 썼다고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담. 자, 그런데 이런 수필 지문들은 오히려 지문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그냥 기존 유형별 풀이법대로 동일하게 푸시면 되고요. 빈칸이나 메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고, 인퍼 유형은 지문 내용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던 전제나 결론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과 같은 고난도 문항에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데요. 10월 8일 빈칸 6번 어떤 정치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 내부 극좌파들이다 라던 문제. 인퍼 23번 복지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일 것이다 라던 문제. 9월 24일 빈칸 5번 시민권이 없어도 학교 이사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 문제. 9월 17일 빈칸 4번 당선되더니 부패 척결 공약을 안 지키는 정치인. 인퍼 25번 제약회사 불법 로비 활동을 딱 걸린 정치인.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청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 문제는 역시나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고 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어느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는지를 구분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청의 전반으로 빈출되었던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죠.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해당되는 소재들이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청해 36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7번, 20번 첫 번째, 두 번째 긴지문, 9월 24일 독해 5번, 6번, 7번, 12번, 9월 17일 청해 23번, 독해 네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31번, 36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6번, 21번, 25번 다섯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또 병, 약, 백신 등 의료 관련된 소재도 코로나라는 트렌드 때문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청해 29번, 32번, 독해 14번, 9월 24일 청해 27번, 독해 19번, 9월 3일 독해 2번, 4번, 15번, 8월 20일 청해 18번, 33번,
독해 24번에 출제됐고요. 다음 앱 업데이트, SNS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도 최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독해 2번, 9번, 15번, 9월 24일 독해 4번, 14번, 9월 17일 청해 31번, 9월 3일 청해 35번, 독해 14번, 21번에 출제됐고요. 다음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 지문도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청해 21번, 35번, 독해 5번, 8번, 16번, 세 번째 긴지문. 9월 24일 청해 두 번째 긴지문, 독해 10번, 20번, 9월 17일 청해 34번, 독해 6번, 9번, 첫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두 번째 긴지문, 독해 9번, 19번, 네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다음 스포츠팀 선수 경기 관련된 문제도 거의 매 회차 최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축구라는 종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청해 18번, 독해 17번, 19번, 9월 24일 청해 22번, 독해 1번, 3번, 21번, 24번, 9월 17일 청해 16번, 독해 5번, 두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26번, 32번, 독해 3번에 출제됐고요. 다음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에 대한 설명도 매 회차 항상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독해 4번, 22번,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24일 청해 32번, 35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8번, 18번, 24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17일 독해 8번, 10번, 12번, 20번, 세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34번, 독해 7번, 두 번째 긴지문. 이렇게 한 회차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소재고요. 자, 오늘 짚어드린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우선 독해청의 공통,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청해뿐 아니라 독해에까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돌려 말하기에 사용된 단어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좀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일 확률이 높다.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 반복 출제된 소재로는 승진, 회사 업무, 채용, 딴 동료 뒷담화 등이 있다. 파트 3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파트 4, 5 코렉트 33번에는 식당 서비스 메뉴 이벤트 공지글이 출제된다. 그리고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출제된다. 다음 독해는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조금 복잡하고 생소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늘고 있다.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인 경험담 수필 지문이 출제된다. 또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의료 병 관련, 온라인 서비스,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인물 등이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들을 참고하셔서 지문 선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들과 빈출 단어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들을 직접 파악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번 주가 첫 탭스신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저희가 매 시험 전문항 정답을 복원해드리고 있는데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평 영상과 전문항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